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5% 임대료 상한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가 원래는 그 세금 관련된 내용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요게 이 5% 임대료 상한 부분은 전에 주택임대 사업자 할 때부터 내용은 있었지만은 이번에 세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주택임대사업자 특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이렇게 해놓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내용이 다 5% 연 증가율 이하일 것, 5%연 증가율 이하일 것 이거를 정확히 규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또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내용에서도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것 이렇게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연 증가율 5% 이내 증가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모두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전엔 아마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전에까지는 그랬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가 일단 그 시군구에 가서 임대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5%를 넘게 되면은 다시 해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되면서 오히려 그냥 신고한 대로 받아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넘었으니 이런 혜택을 다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제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나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연 증가율 5% 이내 조건을 꼭 지키셔야겠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게 계산하기에 앞서서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5% 상한이라는 거는 원래 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법은 원래 별개 내용인데 주임법에서 5% 상한 규정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 살펴보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에 보면은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동이 변동을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다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걸 살펴보면은 주임법 시행령에 보면은 다른 내용을 일단 빼고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분의 1은 결국은 좀 5%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민간임대주택사업법에서 그대로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증금하고 보통 이제 전세만 전세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하고 월세로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을 때 어떻게 전환을 하고 나중에 증액할 때 어떻게 좀 증액을 하면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주임법에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지만 이런 세법 조항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하여튼 좀 내용이 어렵지만 제가 이런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요거 1번 항목과 1번 항목 일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요거랑
자, 2번 항목.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플러스 또 여기서 또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는 비율이 있는데 요거 중에서 결론은 작은 거를 택하라. 작은 거를 그러니까 작은 거가 선택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 1번 항목에서 그러니까 1호죠. 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뭐냐면은 1호에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이 1할은 뭐냐면은 한 10%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할부 그 일부 이자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그런 내용도 제가 좀 한번 알기 쉽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 거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 보면은 자,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3.5%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작년 11월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습니다. 원래 1.5%였는데 지금 1.75%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한 0.25% 올라갔죠? 자, 1.5%에서 1.75% 올렸습니다. 자, 기준금리의 2번 항목입니다. 기준금리에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자, 3.5%입니다. 자, 3.5%. 요거를 더한 이율이라고 되어 있죠? 더하게 되면은 자, 5.25%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10%하고 5.2% 중에 작은 것. 자, 그럼 이제 5.2%가 월차임 전환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일단 먼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전세보증금만 있다. 내가 그 월세는 받지 않고 전세만 있다. 이럴 때는 좀 계산 보면 좀 간단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갱신할 때 자, 5%를 증액을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 이내 증액한 돈은 3억 1,500 이내의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전세 보증금 간단한데 이제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그 준주택, 오피스텔도 그렇고, 자, 이제 보통 많이 받겠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이렇게 좀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제가 계산을 제가 이제 해드릴 텐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요거를 다음에 인상할 때는 요거의 5%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60만원에 5%, 한 3만원, 63만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거는 월 임대료고요. 분명히 아까 규정을 해놨습니다. 연간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 기준에서 나중에 갱신할 때 5% 인상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있느냐 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월 임대료를 이제 월세를 이제 그 보증금으로 한번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니까 여기에 연간 그 12개월을 곱하면 720만 원이 되고요. 요거를 보증금으로 월세 전환율 요걸 적용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억 3,710여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갱신 전에 지금 내가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증금으로 했을 때는 1억 4,700여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현재 이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갱신을 한다든가 할 때 이제 인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과연 여기서 얼마까지 5% 이내 했을 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간단히 그냥 여기서 5%만 올려도 되지만은 보통 다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럴 때는 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산한 금액이 현재입니다. 갱신 전에 1억 4,700여만 원이 됐죠. 근데 이거 분명히 규정해놨죠. 5% 이내, 그러니까 최대 이제 5%입니다. 5%를 적용하면은 735만 71만 원 정도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도고요. 자, 요거를 그러면 한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에 받고 있는 보증금의 5% 상한 금액을 적용하면은 한번 좀 계산해 보십시오. 이걸 그냥,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자, 1억 5,4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 놈을 가지고 다음에 갱신할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고 그 월 임대료를 얼마를 더 받겠다 이러려면 보증금 1,000만 원 받으면은 나머지 1억 5,400에서 1,000만 원을 빼면은 임대료를 적용했을 때는 1억 4,450만 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보증금을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금액이 물론 또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만큼 월세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다음에 갱신할 때도 그대로 유지하고, 자, 그럴 때 월세를 과연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1억 4,450만 원을 자, 이제 월세로 이제 전환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번에 적용되는 거는 제가 5.25%를 적용했습니다. 이 월세 전환율 내용은 앞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1억 4,450만 원의 월세 전환율 5.25%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간 758만 6,250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되고요. 요거를 이제 월로 계산하기 위해서 12로 나누게 되면은 월 63만 2,187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 인상 제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갱신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3만 2천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그 인상률이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60만 원을 받았다면은 5% 인상 적용 시는 월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3만 2,187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세 전환율이 이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렇게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까 좀 얘기했듯이 여기 다 명문화돼 있죠? 개정안에 정확히 명시했죠? 예, 종부세 합산 배제도 다 명시가 돼 있죠? 자, 연중과열 5% 이하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을 때는 다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을 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한번 그 다음에 인상하실 때 이 조건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좀 헷갈리시다 그러면 한번 계속 리뷰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부동산 이야기, 우리 10분 세금 이야기, 예,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예, 좋아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아마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